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 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또 3분 주식을 토대로 장전에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황입니다. 다우지수가 0.2% 하락, 나스닥 지수는 0.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오후 저녁이죠. 밤 9시 30분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어디까지 추례되는가 궁금들 많이 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CPI 지수는 3.7%가 나왔고 근원 CPI는 4.3%로 저희가 예상한 수치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원 CPI 기준으로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CPI 지수도 역시 3.7%라 0.1% 정도 조금 더 상향 추세가 좀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14일 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P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CPI라는 큰 이벤트를 한 곱이 또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분명히 정해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 정도로 사상 88달러를 넘어서는 지금 100달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만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거고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시장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비대면 진료 공청회 14일 날 개최되는 부분인데 초진에 대한 허용 범위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영된 계도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야간 공휴일, 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었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진료 초진 범위가 너무 좁다. 이거를 좀 넓혀줘야만 우리가 좀 사업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쏟아붓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이미 다 인식을 했었어요. 공청회 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초진 허용 범위를 다시 한번 설정하겠다. 자, 그리고 재증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의료 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많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었던 사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비대면 진료가 크게 부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런 이제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슈가 이제 14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이슈로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청회가 오늘 열리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가 이제 시간 외로 나오거나 혹은 내일 정도에 이제 거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관련된 이슈가 없다라고 관련된 테마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안 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비대면 진료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공청회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매도해서 다시 현금 확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이 중에서 접근을 했지만 중기적으로도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당연히 들고 가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재료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에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다시 또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박정원 미래성장동력 지목 두산 로보틱스가 7년 만에 IPO 대박이 났다. 뭐 IPO 대박이죠, 사실상. 그죠? 왜냐면 겨우 이제 7년 만에 지금 뭐 수조 원짜리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대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수요 예측에서도 굉장히 후끈후끈 하다라고 합니다. 2년 만에 대업 필패를 깰 정도로 지금 많은
저기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장이 괜찮다 보니까 두산이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역시 이제 두산 지주사를 투자해서 이제 또 큰 성과를 좀 내게 됐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50% 이상씩 좀 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들이 하나도 보지 않는 이런 종목에서도 저점에서 잘 매집을 해놨다가 이렇게 이슈 받아서 올라갈 때 이때 그냥 팔면 돼요. 그죠? 올라가든 빠지든 신경 쓰지 말고 중장기 매집 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서 본인의 가치에 올라올 때까지 잘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와중에 보통 어떻게 돼요? 사람의 심리가 계속적으로 흔들려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뉴스와 이슈들을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좋구나.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좋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그죠?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매번 좋을 수는 없어요. 뭐 시장이 막 6개월 동안 많이 빠져요. 종목들 다 빠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청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손절 라인 다 벗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또 직접적으로 만나보면 그분들도 본인의 그 어떤 그런 그 규칙과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요. 어떤 시점에서?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올라오는 거를 또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잘 뽑아내셨으면 그 종목을 주가가 많이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긍정 에너지, 그리고 뭐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이 종목들을 계속 살펴볼 거 아니에요. 아, 뭐가 바뀌었구나. 하지만 뭐가 기대되는구나. 이런 기대 모멘텀들만 우리가 잘 뽑아낼 수 있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뭐가 무기라고 했죠? 시간이 무기예요, 개인 투자자들.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없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을 더 어떻게 보면 나의 무기화 삼아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직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제가 지금 뭐, 병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우리가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다? 시간밖에 없다, 시간. 시간이라는 게 꼭 10년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만약에 종목이 좀 물렸다 하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는 1년 정도는 충분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보유한 종목이 마이너스 50%간 적이 있다고 하죠. 자, 그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추가 매수했다. 자, 워렌 버핏은 주가가 싸진다고 그냥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사겠죠, 이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주가 눌린다고 계속해서 사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혹은 와, 새로운 재료까지 겸비됐다.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최대 비중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최대 비중 20% 정도까지만 진행하시는 게 딱 좋아요. 왜? 여기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80%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수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로메카, SP 시스템스, SPG 이게 지금 시간으로 좀 움직였어요. 3%에서 한 5%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건 SP 시스템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두산의 가장 이제 두산과 로보틱스 관련된 소식으로 가장 민감하게 최근에 움직였었고 원래부터 관련된 뉴스로 가장 잘 엮였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로봇주들의 지금 심리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떴다가 바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닥을 다시 한번 확보가 될 때, 그러니까 급락할 때 말고 중간중간 1, 2%도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나갈 때부터 로봇 좀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뉴로메카, SP 시스템스, SPG, SBB 테크 정도만, 요 정도만 이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네 종목 체제에서, 왜냐면 두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제 또 감속기 관련된 부분으로 다 엮이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 랠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감속기 부분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밑으로 이제 횡보하는 과정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보합 과정까지 이르게 된다면 한 번은 단기 매매 해봐도 좋은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슈 두 가지만 짚어드렸는데 오늘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제도 증시가 뭐 줄줄이 흘러내렸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자, 어제 진짜 잘못해서 오늘 장 초반에 매수했다 하신 분들은 하루에 10% 그냥 어제 샀는데 마이너스 10%예요. 이런 시장입니다, 지금. 이것도 대형주에서 발생해요. 어제도 반도체 종목인 ISC라는 종목이 있어요. 좋은 종목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근데 ISC가 어제 장 초반에 비해서 장막판에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10%가량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가 1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잡았는데 그냥 마이너스 10%인 거야. 이 좋은 종목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된 시장이에요. 특히나 예전만 하더라도 수조 원짜리 기업이 10%나 하루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다. 즉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CPI 지수 발표된 이후부터 매매할 사람들은 그때부터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어제 이제 매매병을 못 참고서 어제 또 매수하신 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죠. 시장이 계속 빠지는데 뭐.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시장이 그만큼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쉬어야 될 때는 그냥 쉬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시장이 오전에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오후까지 흘러내릴 때.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13일 CPI 지수 발표 후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을 확인해라. 미국 시장 확인하고 국내 시장 이제 딱 확인하면 딱 대충 각 나오잖아요. 그죠? 자, PPI 지수는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딱 봤는데 만약에 개파락하고서 시작해.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서서히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코스피 코스닥 이제 바닥 확인되네요. 이때부터는 우리 매수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 요거죠. 주도주 섹터 누가 오르느냐.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 드렸었던 거. 정말 여러 가지. 조선반도체, 그죠? 전력기기. 아니,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지금 철강 가격도 괜찮아요, 철강. 철강도 괜찮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철강이라고 하면 너무 철강 쪽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강관 쪽도 같이 보시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에너지 관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좋은 것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9월달 종료예요. 그러면 10월달부터 뭐예요? 실적 시즌 또 시작됩니다. 그 3분기에 누가 좋았어? 이거 바로 이제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슈는 짧게만 테마는 준비를 했고, 어차피 오늘 시장이 만약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어떤 주도주가 딱 정해지겠죠. 오늘 뭐 2차 전지가 오른다. 오늘 반도체가 오른다. 뭐 예를 들어 로봇주가 오른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주도주 위주로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시되 나머지 그 후속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를 빠르게 판단하셔서 종목들을 진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